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소장님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늘 목소리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늘 목을 써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굉장히 불편하고 늘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허밍도 하고 또 공명하기도 하고 허공 읽기도 했더니 목소리가 점점 울림이 있고 깊이가 있고 멀리 나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집 샀냐고, 주식 대박 났냐고, 아니면 로또 맞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목소리에서부터 자신감이 나오고 그리고 당당하고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 보니까 운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과 댓글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또 이제 제가 매주 토요일에 창조의 마술이라는 그 시크릿 특강 과정을 개설을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고 신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깁니다. 장시간 운전을 해서 회사까지 가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명상을 들으면서 가기도 했는데 요새는 허밍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입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리를 이쪽으로 내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가 탁 위로 올라붙은 그런 걸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늘 운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허밍을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운전을 장시간 해서 회사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에 딱 도착하면 주차장에서 잠깐 이렇게 쉬셨답니다. 눈을 감고 잠깐 졸으셨다는 거예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자다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허밍을 하면서 하니까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굉장히 상쾌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침에 허밍하는 것이 콧노래를 부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허밍을 제대로 하면 하면 여기가 울리거든요. 여기가 이 미각이 울립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리에 이제 진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맑고 그리고 멀리 나가고 그리고 울림이 있는 주파수가 높아진 품격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고 이 미간 사이를 울려주면 뇌가 깨어납니다. 여기를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요가 쪽 계열에서는 여기를 제3의 눈 또는 제6 차크라, 통찰과 직관 이런 것을 담당하는 에너지 센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게 되면 정신이 깨어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맑아지죠. 정신이 맑아지니까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도 보게 되고 그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까지도 헤아리게 되고 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그 전에 생각의 수준이나 인식의 정도하고는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3의 눈 아니면 통찰, 직관 어떤 새로운 정신세계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허밍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허밍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 테다. 이렇게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즐기듯이, 놀이하듯이 꾸준히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로 하게 되면 우리 목과 또 이제 몸과 마음이 그 소리의 길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소리의 길대로 아침에 내가 허밍을 하거나 공명 읽기를 하거나 허공 읽기를 했을 때의 그 소리길로 그렇게 이제 소리를 내게 된다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점점점 품격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맑고 밝고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목소리가 맑고 밝고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운도 그렇게 상승하고 좋아진다. 왜냐하면 이 목소리에는 주파수가 있고, 이 주파수는 우주하고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많은 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장님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1강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허밍하기, 공명하기, 허공 읽기를 통해서 소리의 길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소리의 울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의 소리의 온도를 높이면 정말 가장 매력적이고 그러면서도 호소력이 있는 주파수가 높은 목소리를 통해서 우주와 세상에 나의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했을까요? 지난주 5회차에서는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발음이 뭉개지거나 아니면 끝발음을 흐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얕잡아 볼 수 있습니다. 우습게 보여요. 박사학위가 10개 아니라 100개, 1000개가 있어도 발음이 뭉개지면 왠지 사람이 어눌해 보입니다. 왠지 모자라 보여요. 왠지 어설퍼 보이게 되죠.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음 같은 경우에는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런 식으로 하품할 때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이야기해라 했습니다. 이렇게 발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야, 요 이렇게 여러분 백날 첫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용이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소용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제가 오늘 템포를 좀 빨리 했습니다만은 요거보다 더 천천히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이런 식으로 모음은 이렇게 입을 크게 해서 하품하듯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 운동을 자주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 에, 이, 우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다시 아, 에, 이, 우 그다음 아, 에, 이, 이런 식으로 얼굴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노래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입으로만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전체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저 강의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는 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굴 근육 전체가 움직입니다. 눈썹도 잘 움직이고요. 말할 때 보면 제가 제 영상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눈썹이 저렇게나 움직였어? 이마가 저렇게나 움직여? 광대의 근육이 저렇게나 움직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말을 하게 되면 소리가 안으로 먹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입만 사용해서 말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얼굴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얼굴 표정은 이야기할 때 소통에 있어서 거의 70~80%를 차지합니다. 나도 모르게 입만 사용해서 말하면 왠지 자신감 없어지고 그리고 소리가 점점 안으로 이렇게 잠수를 합니다. 소리가 잠수부도 아닌데요. 우리 제주도 해녀도 아닌데 계속 저 깊은 곳으로 소리가 점점 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 전체로 예를 들면 말을 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얼굴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굴 표정은 의사소통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죠. 입만 사용해서 이야기할 때하고 얼굴 전체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때하고 전달하는 그 에너지와 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얼굴 표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음 발음 연습을 그렇게 하품하듯이 입을 크게 벌려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음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자음은 세종대왕님 덕을 우리가 톡톡히 보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음의 모양 자체가 혀의 위치와 우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과학적인지요.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가 바로 우리 한글입니다. 모음에는 천지인의 조화와 기운이 어려있지요. 자음에는 발성기관의 모양새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그 혀의 위치와 발음 기관의 모양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발성 연습을 하면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젓가락을 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발음을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비결은 그렇게 모음 연습과 자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이런 식으로 자음을 정확하게 소리를 내고 또 그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 목구멍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나를 기억하려고 하면 그 소리, 음가를 이 발음기관이 정확하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발음이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아나운서보다도 더 확실하게 여러분 그렇게 발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요. 안녕하세요, 문은식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또 흐지부지한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바라봐 주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은식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로 정확하게 발음할 때 사람들이 하고 나를 바라봐 주게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세상의 이치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 그래서 발음, 목소리, 아니면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했어요. 모음과 자음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러면 발음이 정확해진다.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입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언어로 전달하는 소통이나 내용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요, 얼굴 표정, 몸짓, 그리고 뉘앙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온 표정과 몸짓으로 하는 연설하고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느낌이 다르고 신뢰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일지라도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을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천차만별입니다. 느낌은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고 할 때 꼭 이렇게 말을 통해서 소리로만 나가는 게 언어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언어는 표정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모토쇼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모토쇼에 이제 초대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놀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정말 세계의 명차, 여러분들도 그런 명차 뭐 한 3억 이상 아니면 어떤 곳은 6억, 7억짜리 명차도 그 모토쇼에 나왔었는데요. 그런 차들 다 집에 한두 대씩은 다 갖고 계시죠? 그 밑에는 뉘약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농담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명차도 보고 이제 모터쇼를 다 이렇게 돌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정말 이제 명차 코너가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한 대에 한 3억 5천 정도 하는 여러분들 대개 다 서너 대씩은 가지고 있는 그런 차, 그런 명차에 이제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손을 대거나 아니면 거기는 시승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이제 명차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봐라 이거죠. 조금 좀 치사스러워요. 그런 걸 보면. 왜냐하면 그런 모토쇼에서 사람들이 운전대에도 앉아보고 차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서 나도 정말 성공해서 이런 멋진 차를 한번 타봐야지 라는 꿈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보기만 하라고 무슨 그림의 떡도 아니고 그림의 차 그렇게 해놔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냥 침만 꼴딱 생기면서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별 수 있습니까? 저 거기 그 앞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행을 하던 진행요원이 선생님 한번 시승해 보실래요? 라고 저를 딱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제가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 그냥 옷도 제가 옷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냥 집에서 입는 거 아무거나 그냥 잡아떼기 걸치고 갔는데 선생님 한번 시승해 보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순간 이게 웬일?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저 차, 타거나 아니면 살려면 한 300년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걸? 이렇게, 순간 당황한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이제 저를 이제 안내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VIP야? VIP처럼 안 생겼는데? VIP 시중 들게 생겼는데?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이제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안내하신 분이 정말 이렇게 매니저인가 봐요. 매장을 관리하는, 그 명차, 그 코너를 관리하는 매니저인가 봐요. 그러면서, 선생님, 한번 시승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쫙 안내를 하고, 선생님 문까지 이렇게 탁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뒷자리에 탁 앉았더니, 문을 또 탁 닫아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재미. 그래갖고, 이제 탁 뒤에 앉아갖고 탁 이렇게 즐겼더니, 선생님, 운전석에도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짜고 한 것처럼, 전혀 짠 거 아니거든요. 머리털 태어나서 그 모터쇼에서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뒷자리로 안내해서 문까지 열어주고 닫아주더니 이번에는 운전석에 앉아서 한번 핸들을 돌려봐라 하는 거죠. 네가 어느 새에 이런 당신이 이런 차를 타볼 수 있겠냐? 여기서는 한번 타봐라. 그런 것 같지만 센 눈빛이 제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또 이제 운전석에 딱 앉아갖고 이제 탁 물론 핸들이 안 돌아가죠. 차가 멈춰서 있으니까. 그렇게 한동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생긴 거는 그냥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다니게 생겼는데 별로 차 없게 생겼는데 왜 그 매니저가 저 사람을 저렇게 딱 시승을 시킬까? 저도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그 시승을 마치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올까 하다가 그냥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저를 왜 이렇게 시승을 시켜주셨어요? 제가 이제 다소곳하게 너무 이제 황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를 왜 시승을 이렇게 시켜주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1호에 망설임도 없이 제가 그 질문을 하자마자 선생님 표정이 너무 좋아서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 표정이 그렇게 막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 차의 재원이라든지 뭐 디자인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장례식을 치르는 큰아들처럼 이렇게 근엄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다 팔짱을 끼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우와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늘 굉장히 이제 표정으로 반응을 잘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일부러 이렇게 꾸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빨려들어요. 네, 제가 블랙홀. 네.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분의 그 매니저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냥 표정으로 그게 저도 모르게 다 이렇게 감탄하고 참 멋있다. 설명도 정말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호응하고 했던 게 그 매니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시승을 시켜준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표정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표정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 리더들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제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 리더십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단 모임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내노라 하는 대감마님들 모임 뭐 그런 모임에 가면 다 근엄하고 엄숙하고 다 명상하는 분위기 우주의 이치 하면서 이렇게 다 염라대왕 표정이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근데 이제 저는 안 그렇거든요. 강사하고 눈을 맞추면서 강사가 기쁜 얘기를 하면 저도 그냥 내일처럼 이 기쁜 표정이 활짝 피어납니다. 그리고 강사가 참 가슴 아프고 예를 들면 슬픈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게 정말 거울처럼 강사의 표정하고 제 표정하고 싱크로율 99.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저는 대부분 강의 들을 때 앞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강사가 저하고 토킹 어바웃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강사가 저를 쳐다보면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표정이 너무 좋으니까 대부분의 강사들은 저하고 눈을 맞추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 인생이란 쓰디 쓴 것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있는 분들 계시고 여러분들 교회나 아니면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당에서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교무님께서 이렇게 막 설교나 법문하고 계신데 눈 감고 있는 거 최악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애들 말로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 좀 했다는 성도들, 법당 좀 다녔다는 우리 불자님들, 교도님들 가만히 보면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설교 말씀하시고 법문하시고 설법하실 때 하고 눈 감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건 최악의 매너입니다. 그건 정말 예의와 에티켓, 매너의 기본도 모르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가장 나쁜 그 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말로 욕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약속. 강사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눈 감고 있는 것은 최악이다. 그것은 인격이 완전히 그냥 이 바닥이 아니라 이 땅굴을 파고 들어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설사 마음 공부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당에 오래 다니고 절에 오래 다녔어도 공부는 했을지 몰라도 기본 에티켓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매너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이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당신 참 기본도 모르는데 무슨 당신이 명상을 하고 당신이 부처님 공부를 해. 당신 멀었어. 저는 아예 그런 사람들 취급을 안 합니다. 기본 매너, 예를 들면 숟가락질 못하고 젓가락질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다? 소장님 이렇게 눈 감고 명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눈 뜨고 명상하세요.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눈 뜨고 그 사람하고 눈을 맞추고 그 사람 표정하고 교감하고 그 사람 이야기에 호응하고 그 사람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씀에 리액션 보내고 그게 공부를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마음의 실력과 얼마나 대단한 영적 수준이 있다고 눈을 딱 감고 인상 쓰면서 1시간 내내 설교하는 내내 이루고 있고 스님 법문하는 내내 이루고 있어요. 기본이 안 돼도 그거는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그런 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누군가 어린아이가 내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어린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그 어린아이의 표정을 내가 함께 해주고 그게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그게 정말 놀라운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이제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사님을 탁 바라보면서 그 강사님이 웃을 때 나도 따라서 활짝 웃고 그 강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 나도 모르게 심각한 표정이 되고 그렇게 이제 쭉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가 끝날 때쯤 돼서 저를 탁 지목하시면서 저는 오늘 강의를 앞에 계신 이 선생님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제
눈빛을 맞춰주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고 저에게 정말 다양하고 밝은 표정으로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정식으로 그렇게 수십 명, 100여 명이 넘는 리더들이 모여있는데 저를 지목해가지고 다 그렇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참 아이고 그거 뭐 다른 얘기 아이고 뭐 있어 인생 아이고 참 대부분 이런 표정으로 마음은 안 그럴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저 강사님 굉장히 말씀 잘하신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이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가야지.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마음으로 느꼈을진 몰라도 표정은 에이 뭐 인생 뭐 새파랗게 젊은 강사가 와서 뭐 얘기한다고 해. 표정.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느끼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기쁨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야 되고 마음속의 환희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야 되고 마음속의 감동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 그거 별무 소용입니다.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소용이가 가출을 했어요. 소용이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 그거 못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결의가 얼마나 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저력과 전통이 세계 최강이고 가장 위대하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언젠가 그런 강의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하철 타보십시오. 버스 타보십시오.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장사 치르고 있는 초상 치르고 있는 큰아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요. 표정이.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얼굴 표정을 밝게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전 국민 표정 밝게 하기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싶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30%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 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7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언어는 30%요, 표정과 몸짓이 70%다. 그래서 수사를 할 때도 여러분, 그 최고의 그 심리 수사관들, 그런 사람들은 그 바디랭귀지를 잘 읽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당신 10월 3일날 목욕탕 앞에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안 지나갔다니까요. 안 지나갔어요. 하고 말은 안 지나갔다고 부인을 하지만 목을 만져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을 만진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상대방을 속여도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 속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명배우들도 완벽하게 표정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90% 이상 다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하면 왜 인간이 이 표정은 본능적인 것이라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속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밝다는 것은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그만큼 유연하고 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표정이다. 말의 내용보다 표정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표정을 늘 자연스럽고 밝게 명랑하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원리만 알려드리면 안 되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게 이게 또 문소장의 긍정 스피치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음에 5가지 단어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개구리 뒷다리 한번 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그냥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개구리 뒷다리로 맞아요. 네,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재밌게 운율 그 리듬감을 타면서 개구리 뒷다리 이런 식으로 개구리 뒷다리 또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호박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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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원숭이 궁뎅이 원숭이 궁뎅이 원숭이 궁뎅이. 그 다음 임금님 코딱지 임금님 코딱지 임금님 코딱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로 끝나는 게 표정을 가장 편안하게 이완시키면서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치, 위스키 이렇게 하는 다 이자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면 스피치를 할 때도 대중연설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원들 앞에서 연말이라 대표님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아빠 그래도 한 말씀 해보세요. 이렇게 한 말씀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야기하기 전에 얼굴 표정을 먼저 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냥 사원 여러분 아니면 학생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너무 딱딱해져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사람들은 긴장하면 상대방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정에서부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원들 앞에서 아니면 뭐 식구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뭐 불자들 앞에서 교도들 앞에서 한 말씀 하기 전에 설교 단상 올라가기 전에 그 법문하는 그 법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럼 이렇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해골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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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호박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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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궁뎅이 원숭이 궁뎅이 원숭이 궁뎅이 임금님 코딱지 임금님 코딱지 임금님 코딱지. 여러분 이 운율은 멜로디는 여러분 마음대로 붙이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구리 뒷다리 임금님 코딱지 호박장아찌 해골바가지 이렇게 하면 얼굴 표정이 안 풀리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이면서 또 멜로디를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임금님 코딱지 원숭이 궁뎅이 호박장아찌 해골바가지 개구리 뒷다리. 단어는 어떤 것으로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끝에가 이자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6글자가 딱 운율, 6글자나 5글자가 운율이 잘 맞거든요. 개구리 뒷다리 해골바가지 임금님 코딱지 개구리 뒷다리 원숭이 둥댕이 오이장아찌 참여장아찌 호박장아찌 뭐 이런 식으로 개구리 뒷다리 해골바가지 호박장아찌 원숭이 궁뎅이 임금님 코딱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이 말 자체가 좀 재밌잖아요. 개구리 뒷다리, 해골바가지, 호박장아찌, 원숭이 궁뎅이, 임금님 코딱지. 말 자체가 재밌어서 마음이 풀립니다. 마음의 긴장이 풀려요.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떨면 안 돼. 잘할 수 있어. 떨지 마. 난 할 수 있어. 이런 거보다 그냥 개구리 뒷다리 호박장아찌 임금님 코딱지 해골바가지 원숭이 궁뎅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긴장이 훨씬 잘 풀립니다. 긴장을 훨씬 잘 풀 수 있고 긴장을 본인 스스로가 풀면 자신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골바가지 개구리 뒷다리 이런 식으로 호박장아찌 끝에가 이자로만 끝나면 됩니다. 그걸 많이 하시면 좋다. 재밌게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 개구리 뒷다리, 임금님 장아찌, 호박궁뎅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 개구리 뒷다리, 해골바가지, 호박장아찌, 원숭이 궁뎅이, 임금님 코딱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재미난 단어 끝에가 이로 끝나는 재미난 단어를 운율을 붙여서 몇 번 하게 되면 긴장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 풀리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으로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에 100%, 200%, 300%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